자, 24년 3회 유통관리사 3급 기출문제 해설 2과목 들어갑니다. 판매 및 고객관리. 자, 예전에 비해 판매 관리 부분이 좀 많이 출제돼서 난이도가 조금 있게끔 느껴지셨겠죠. 자, 보통 얘가 많이 출제가 돼야 체감 난이도는 낮아집니다. 근데 이제 고객관리와 응대가 뭐 늘 예년과 같이 비슷하게 출제가 됐지만 판매 관리에서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돼서 조금 난이도를 느끼셨을 거고, 뭐 문항수의 뭐 분석은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 21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제품 믹스의 구성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나머지 것들은 아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답은 2번입니다. 폭과 길이, 깊이. 자, 폭은 너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가로 길이에요. 깊이는 세로 길이입니다. 예를 들어 뭐 술이라는 계열이 있고 뭐 유제품이라는 계열이 있어요. 그럼 이게 폭이에요. 폭은 두 개죠, 두 개. 폭은 두 개예요. 자, 깊이는 뭐냐면 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예를 들어 소주, 맥주, 막걸리가 있고, 유제품은 뭐 딸랑 하나예요. 뭐 우유예요. 그러면 술의 깊이는 3이고요. 유제품의 깊이는 하나예요. 깊이가 얕죠, 유제품은. 술은 깊고요. 자, 길이는 뭐냐면 이 깊이를 다 더하고 깊이를 다 더해서 폭으로 나눴을 때 평균 뭐예요? 2죠. 이 제품 믹스의 평균 길이는 2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근데 이런 계산 문제는 안 나오죠. 그래서 폭과 깊이, 그리고 이 두 개를 곱해가지고 나온 게 길이의 개념이다. 그래서 제품 믹스는 기본적으로 폭과 깊이, 그리고 길이로 나타낸다. 자, 22번. 접객 서비스에 대한 아래 내용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자, 매장에서는 자신의 센스를 최대한 발휘하여 아주 화려하게 의상을 갖춰야 된다. 시선이 쏠려서 이거 고객들이 쇼핑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자, 고객은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마음에 들기만 하면 만족한다. 그러니까 제반적인 규정도 다 충족이 돼야 되겠죠? 자, 5번이 정답입니다. 판매원은 무엇보다도 상품 지식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겠고요. 사용 방법들을 숙지를 하고, 이 판매원이 고객한테 제공해야 되는 대표적인 기능이 뭐예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이 있죠? 정보 제공자의 역할이 판매원의 기본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5번이 가장 옳은 것이고요. 자, 3번. 고객 요구가 파악되면 요구에 맞는 대안을 최대한 많이 제시한다. 적절한 제안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4번. 기업의 이익 향상 관점이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 고객을 봐야 되겠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고객은 어떤 심정을 갖고 있을까? 4번도 틀렸습니다. 자, 23번. 다음 중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아닌 것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본 거. 뭐요? 검색 엔진 최적화. 자, 뭐 홍보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인적 판매, 판매 촉진. 자, 전시회는 우리 물품을 홍보하기 위한 거예요.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실연이나 시연 같은 거, 전시회, 뭐 견본시, 박람회 이런 거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물품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근데 검색 엔진 최적화는 뭐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생뚱맞은 얘기죠. 기본적으로 촉진 믹스라고 한다면 뭐예요? 광고, 홍보, PR을 따로 두는 것도 있지만 PR을 홍보 사이에 껴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판매,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이렇게 있었죠. 판매 촉진은 뭐랑 뭐로 나눠져요? 가격 판매 촉진과 비가격적인 판매 촉진 전략으로 나눴었고요. 가격은 뭐랑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단순한 할인과 쿠폰이 있었죠. 비가격은 뭐가 있어요? 뭐 프리미엄을 제공한다던가 경품을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샘플링을 좀 준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었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는 뭐 어떤 이러한 촉진 부분에도 해당하지 않고 뭔가 우리 물품을 홍보한다거나 우리 물품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이 달렸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딱 7글자에서는 3번이 제일 부적절하네요. 자, 상품에 대한 관여도 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행동이 달라진다. 상품 관여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상품 관여도 수준은 예를 들어 우리가 저관여 제품과 고관여 제품을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게 너무 단순했었어요. 신경을 많이 쓰면 고관여고요. 신경을 덜 쓰면 저관여예요. 여러분들 치약 살 때 신경 엄청 쓰나요? 막 찾아보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막 네이버 검색 2시간씩 하고 가격 비교 막 3시간씩 하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냥 쇼핑 가가지고
2080 사야지 하고 사버리죠. 그런 게 저관여 상품. 대표적 편의품 이런 것들이 저관여 상품이죠. 고관여 상품은 내가 신경 엄청 쓰는 거예요. 왜냐면 지각된 위험, 인지된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크다. 이거 잘못 사면 끝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알아보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들이죠. 소비자에 있어서는 전문품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저관여를 할지 고관여를 할지, 근데 누군가에게는 또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누구는 소나타라는 자동차를 살 때 굉장히 이걸 고관여 품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너무 부자라서 소나타 한 대 사는 거는 저관여야. 그냥 요거 이 차들 3개 주세요. 그냥 선물하게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특성이나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달라요. 상품 관여도 수준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지각된 위험이 낮을수록 상품 관여도 수준이 낮아지고요. 지각된 위험이 클수록, 인지된 위험이 클수록 더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이 물품을 내가 잘 살려고 더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관여도 수준이 올라가요. 3번 맞고요. 자, 구매 결과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구매 결과가 확실하면 노력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결과가 뻔히 보이잖아.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관여도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노력을 많이 알려고 탐색 비용이라든가 노력을 많이 하겠죠. 자, 구매 영향이 단기적일수록 상품 관여도 수준은 낮아지고요. 구매 영향이 장기로 갈수록 상품 관여도 수준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5번. 다음 중 POP 광고의 기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얘는 2번, 3번, 5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공부하신 거일 텐데, 자, 1번이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POP는 점내 광고입니다. 점내 광고. 그러니까 우리 점포 내에서 하는 거예요. 점포 내에서. 결제할 때 주변을 둘러보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점포 외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죠. 정답은 1번. 자, POP 자주 나오는데 1번은 지금 처음 나온 선지예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하는 기능이다 라는 게 지금 출제 포인트였죠. 알아두시고요. 자, 26번. 자, PB, 유통업체 브랜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브랜드의 주체는 제조업자이다. 틀렸죠? 주는 문제죠. 브랜드의 주체는 유통업자죠. 대표적으로 노브랜드였었죠. 자, 2번. 판매 및 재고 관리는 유통업체가 담당하는 게 맞죠. OEM 방식을 통해서 제조업자가 있고 유통업체가 있으면 얘가 OEM으로 위탁을 하는 거죠. 위탁이 뭐예요? 부탁하는 거죠. 물건 좀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서 이렇게 주죠. 그럼 물건을 만들어서 줬으면 얘가, 이 유통업체가 재고라든가 판매라든가 모든 걸 다 부담을 유통업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제품을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유통업체는 판매에 대한 모든 위험과 책임, 재고가 많건 적건, 재고 관리 비용이 많이 나오던 아니면 품절 비용이 나오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해요? 유통업체가 담당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4번. PB의 장점은 다른 브랜드의 제품에 비해, 기본적으로 NB죠. 제조업자 브랜드. NB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죠. 높은 마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B니까 이제 브랜드 그 거품을 싹 걷어내는 거죠. 그리고 PB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통업체가 교섭력이 생기기 때문에 제조업체로부터 염가로 물품을 납품받을 수가 있어요. 이 영향력 있는 PB한테 납품을 하는 것만으로도 제조업체는 확실한 거래선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염가로 줄 수도 있죠. 가격을 낮춰가지고. 자, 5번. 식음료나 공산품 같은 편의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패션 등 선물품도 PB가 활용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할인점, 마트 이런 데서 PB가 활용되기도 하고 심지어 백화점에서도 요새는 PB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고 백화점 같은 것도 많이 PB를 활용하려고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27번.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장 혼잡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혼잡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바쁜 매장에 들어갔을 때 생각해보세요. 되게 많아. 사람 많고 막 정신없어요, 직원이. 그럼 뭐예요? 뭐 물어보기도 어렵죠? 다이소 갔는데 다이소 아주머니가 계속 뭐 진열하면서 엄청 바빠요. 그러면 저기요,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없죠. 워낙 바쁘시니까 상담하기 꺼린다. 맞습니다. 자, 혼잡하다고 느낀 소비자는 구매를 연기하지 않고 반드시 충동 구매를 하셨나요?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럼 어때요? 다음에 오자. 구매를 연기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충동 구매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그 매장, 어떤 목적품인 성격으로 인해서 난 무조건 오늘 그거 사야 돼라고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사람이 너무 많으면
다음에 오자라고 해서 구매를 연기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자, 혼잡한 점포 내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고객은 일반적으로 만족도를 낮게 인식하죠. 너무 바쁘니까 사람도 많고 나 여기 지금 잘 보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나는 이거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 눈치 보이니까 에잇 이거 사야 되겠다. 대충 사. 그럼 집에 가면 아 잘못 샀네 라고 해서 만족도를 낮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자, 4번. 혼잡성은 소비자가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을 제한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옆에 눈치도 보이고 한다는 거예요. 이 혼잡성 안에는 사람의 그 심리가 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식품 코너 서 있는데 뭐 좀 만두 이거 막 칼로리 이런 거 비교하려고 해. 사람 너무 많으니까 옆에서 막 그 만두 사실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해요? 빨리 사고 나와야지. 그죠? 자, 5번. 혼잡성을 경험한 소비자는 그 점포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죠. 아유, 저기 바빠서 딴 데 가자.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18번. 아래의 글상자는 서비스 특성 중 하나를 설명한 것이다. 자,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분리될 수 없다. 비분리성이다. 정답 2번이고요. 너무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생산되며 동시에 고객이 있어줘야지만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이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프로세스에서 반드시 역할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비분리성에서는. 그래서 그 고객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비분리성의 특징이.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9번. 브랜드 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브랜드 연상은 브랜드 연상이라니까 어려워요. 브랜드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좀 쉽죠. 자, 특정 브랜드에 가지는 전체적인 인상을 의미한다. 백다방. 이거 세 글자만 써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저렴하다. 그냥 밥 먹고 편하게 먹기 좋다. 이런 것들이 이미지 연상이에요. 자, 2번. 바람직한 브랜드 연상은 고객에게 브랜드와 관련된 호의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죠. 좋죠. 자, 제품 속성은 과 직접 관련된 연상은 제품 범주, 품질이나 가격을 통해 구축된다. 그러니까 제품의 범주, 제품의 품질, 제품의 가격을 바탕으로 제품 속성과 직접 관련된 연상이 된다. 자, 그러니까 브랜드에는 그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제품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겠고요. 제품이 되게 튼튼하거나 좋은 경우. 예를 들어 크록스 떠올려 보세요. 뭐예요? 품질이 되게 괜찮잖아요. 물론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다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 크록스를 딱 떠올리면 그 제품과 관련된 연상은 되게 뭐 예를 들어 버켄스탁 같은 신발류는 물에 들어가면 방수 기능이 없는 버켄스탁은 막 녹아버리고 그러는데 크록스는 물에 넣어도 상관없고 해외여행 갈 때도 신고 내가 마실 갈 때도 신고 물론 달리기 할 때 잘 안 신긴 하지만 가볍게 조깅할 때는 그냥 귀찮을 때 가끔 신기도 하고 이런 게 딱 떠오르는 거죠. 자, 4번은 나이키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제품 속성과 관련이 없는 브랜드 연상. 나이키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건 뭐 떠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Just do it.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스포츠맨십 그런 것들이 팍 떠오르죠. 그래서 제품의 기능적 편익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제품 속성과 관련하면 브랜드 연상은 뭐냐면은 브랜드의 퍼스널리티. 나이키는 보통 우리 신발 좋아요, 우리 신발 기능 좋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보통 이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제품 속성을 자기가 이제 홍보나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캐치프라이즈를 딱 걸고 우리는 뭐 이런 기업입니다. 뭐 신발에 대한 얘기 전혀 없이 우리는 스포츠맨십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실패가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광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 4번인데 제품의 기능적 편익에 의존하지는 않죠. 브랜드의 어떤 퍼스널리티 그런 부분에 의존하죠. 기업 자체의 이미지가 브랜드 연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0번. 자, 글상자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상품의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소비자들은 강한 브랜드 선호와 충성도. 이것만 보더라도 다 날아가고 2번, 3번 중에 선택하는 거죠. 상당한 구매 노력. 가격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핵심적으로 딱 꼽아줬네. 이게 뭐예요? 이거 5글자만 봐도 전문품이죠. 자, 가격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표현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물품 포기 못해.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가격이 얼마 오르든 난 무조건 이거 살 거야. 라는 사람들이에요. 되시겠죠? 네. 전속적 유통을 채택하기 때문에 전문품이고요. 자, 소비재를
구매 관습으로 분류하면 이거 많이 한 거니까 약자로만 쓸게요. 편의품과 선매품과 전문품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지겨워야 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너무 많이 할까요? 매번 나오잖아. 맨날 나오잖아. 이 편의품 뭐예요? 집약적 유통 경로 쓰고요. 개방적 유통 경로. 최대한 많이 둬야 돼. 선매품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유통 경로. 소수의 유통 경로. 전속적 유통 경로. 전문품 뭐예요? 한 명한테만 유통시키는 뭐 전속적 유통 경로를 많이 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격 민감도가 높다 낮다라는 개념도 잘 공부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31번. 다음 중 매장 내부 공간 및 환경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매장 배치의 기본은 소비자들이 쉽게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맞죠? 위치 표시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보관을 해야만 이런 게 이제 달성이 되겠죠. 자, 2번. 소비자들이 필요한 것만 구매해서 빠르게 나갈 수 있게 동선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좋아 보이는 문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최대한 우리 매장에 오래 머무르게끔 해야 돼요. 오래 머무르게끔.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거, 백화점의 동선을 보시면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 백화점은 한 번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쫙쫙 에스컬레이터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못 느끼신 분들 많겠지만 백화점은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려고 하면은 한 바퀴를 삥 돌아야 돼.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지점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걸어가지고 반대편으로 가야 또 올라가는 게 있어. 그 돌아가면서 뭐를 봐요? 옆에 있는 상품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거죠. 동선을 일부러 그렇게 불편하게 짭니다. 백화점은요, 엘리베이터도 되게 찾기 힘들고요. 에스컬레이터는 물론 찾기는 쉬운데, 그게 막 1층부터 예를 들어 9층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1층에서 바로 9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안 해놨어요. 무조건 중간쯤에 한 번은 딱 서가지고 한 바퀴 돌아야만 다음 층에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만날 수 있게 설계를, 동선을 그렇게 짜놓습니다. 3번. 고객의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해 상품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매장 환경 관리하고요. 자, 4번 읽어보시고 정답은 2번. 자, 32번. 판매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판매활동의 본질은 대금과 상품의 교환 거래를 실현시키는 활동이다. 고귀하네. 그죠? 자, 2번.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품의 이용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리는 활동이다. 상품의 효용을 고객에게 알림으로써 구매 결정을 유도한다. 자, 구매 조건을 설명하여 구매가 이득이에요. 지금 사면 개이득입니다. 지금 사세요. 자, 5번은 뭐냐면, 자, 판매 활동은요, 지금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 틀린 거를 잡아내라는 게 아니라 판매 활동은 구매자가 사는 걸 결정하고 살 때까지 활동이에요. 구매자가 사고 나서 이것을, 그 제품을 쓰는 활동은 여기서부터는 소비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5번은 소비 활동이에요. 판매라는 게 끝나고 소비가 발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5번은 판매 활동이 아니라 소비 활동입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제품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활동은 소비 활동이다. 1번부터 4번은 되게 어렵고 고귀한 얘기 해줬지만 여기서 뭐 틀린 내용을 찾으라는 게 아니었다. 정답은 5번. 자, 33번. 거래 완결을 위해 판매에 수반하여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판매 서비스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얘도 32번이랑 결이 같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수선 서비스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AS죠. AS는 언제 일어나요? 판매. 수선하려면 뭐가 일어났어야 돼? 판매가 끝나야 돼요. 판매 종료 이후에 발생하는 거예요. 1번과 3번과 4번, 5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뭐예요? 얘는 판매하는 중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상품 관련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고객한테. 주문 처리 받아야 되겠죠. 대금 청구서 발급하고 대금 지불 과정 구축 및 운영. 이건 뭐예요? 판매를 하기까지 과정에 수반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AS는 뭐예요? 판매 종료 이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2번은 판매에 수반하여 제공되어야 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그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판매가 이루어진 이후에 수반되는 게 아니라. 수반된다는 뜻은 동시에 그 판매하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2번이 틀린 것이죠. 자, 다음 중 포스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포스, Point of Sales, 즉 판매 시점을 관리하는 시스템. 바코드와 스캐너를 바탕으로 해서 편의점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었죠.
자, 체크아웃 처리 속도가 증가되고 인건비가 절감되고 입력 오류가 방지되고 구매 선택 다양성이 증가된다? 자, 포인트 오브 세일즈의 핵심은 판매 시점을 관리하기 때문에 판매 정보, 단품별 매출 정보, 품목별 매출 정보, 매출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고객이니까 고객 정보, 점포별로 매출했으니까 점포 정보, 이런 점포들을 패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패널 정보. 그래서 이런 4가지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긴 하신데 구매 선택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건 뭐예요? 이건 구색 기능이죠. 중간상들의 구색 기능이죠. 구색을 맞추는 기능이죠. 판매 정보를 관리하는 거랑은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 자,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판매 결정 기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저희는 이 5번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5번. 자, 고객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판매를 종결하기 위해서 자,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면 배달해 드릴까요? 라고 2가지 안을 제시하면 뭐예요? 이미 산다는 것을 가정해버리고 끝내버린 거잖아요. 이미 사고 배달해 줄까 아니면 포장해 줄까를 물으니까 고객은 그냥 얼레벌레 하다가 나는 당연히 사는 거고 그럼 포장해 주세요. 이렇게 해버린다고. 나는 사실 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가 이 가정적 종결법으로 이 참 교묘한 방법이죠. 판매를 결정시키는 데 있어서 그중 어느 쪽이든 하나를 선택하여 대답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이지선다로 물어보면 내가 살까 말까는 까맣게 잊어버려. 이미 산다라고 가정해버리고 포장해 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거 많이 활용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노량진 수산시장 가시면 이거 많이 활용하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회에 연어 필레트를 하나 사러 왔어. 그래서 연어 필레 이 광어 필레트 얼마예요? 하면 뭐 한 필렛에 3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데 바로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보통 가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내가 산다고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가정적 종결법으로 먹고 갈 거야? 아니면은 그 포장해줘? 이렇게 바로 물어봐요. 여기서 쓰는 것처럼. 초장 넣어줘? 혹은 이런 것도요. 내가 포장할 거라고 얘기도 안 했어. 살 거라고 얘기도 안 했어. 야, 이 플레트 하나에 3만 원입니다. 초장 넣어드려요? 바로 초장 넣어드려부터 해버려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이 기법을 안 배웠었던 저 같은 시절은 이게 가정적 종결법으로서 판매 결정 기법이라는 걸 안 지금은 아니요. 저는 포장과 배달 둘 다 안 합니다. 저는 아직은요. 살지 말지 결정을 못 했어요. 저한테 재촉하지 마세요. 라고 하진 않겠지만 물론. 그죠? 과거에서는 저는 얼레벌레 하다가 그냥 초장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3만 원 지불해버리고 사버렸었죠. 이게 뭐다? 지금 가정적 종결법이다. 요 35번 문제를 통해서 5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가격 할인의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기능 할인 나오면 사실 거래 할인이에요. 뭐라고요? 36번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 기능 할인 나오면 거래 할인을 이렇게 연결해 두세요. 이 2개는 원래 쌍으로 같이 다니는데 지금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출제를 시켰네요. 자, 제조업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할 유통업무의 일부를 원래 제조업자가 예를 들어 재고를 부담한다던가 예를 들어 재고로 가정을 해보면 재고 부담을 얘가 다 둬야 되는데 이 중간상 도소매업자가 재고 부담을 일부 해. 그럼 원래 제조업자가 해야 되는 기능을 도매상이 좀 해주는 거죠. 그럼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제조업자가 경비의 일부를 주는 것. 그건 우리는 기능 할인. 제조업자가 해야 되는 기능을 중간상이 해주니까 그 기능에 대한 대가로 준다라고 해서 기능 할인이라고 부르고 요거의 같은 말은 거래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수량 할인은 많이 사줘서 고맙다고 주는 거고요. 현금 할인은 카드 안 끊고 현금 박치기 했다고 해서 주는 거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판촉지원금 4번은 모르셔야 되고 판촉지원금은 단기간에 그 판촉기간 안에 그 어떤 판매하는 목표 수량을 달성했을 때 그 이상만큼의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게 판촉지원금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 37번. 자, 생산자가 최종 소비자들에게 자, 지금 푸시풀 나오고 생산자가 최종 소비자들에게 그럼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 풀었어야 돼요. 뭐요? 사실 이런 박스 문제는요. 키워드를 통해서 푸는 거지 다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려요. 왜냐면 키워드가 아닌 나머지 부분들은 출제자가 다양하게 여러 인용되는 교수님 책이라든가 여러 논문이라든가 여기서 땡겨서 쓰기 때문에 헷갈리기만 해. 그러니까 키워드만 딱 체크가 됐으면 바로 풀 전략이죠. 풀 전략과 푸시 전략. 풀 전략은 뭐예요? 최종
소비자에게 바로 촉진하는 거. 목감기 걸리면 판콜 사세요라고 최종 소비자들한테 뭐 광고를 때리고 이러면 최종 소비자들이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약국이라는 소매상, 약국도 소매상이죠? 유통업체죠? 소매상한테 가서 약사님 판콜 주세요 하겠죠. 이게 뭐예요? 풀 전략이라고. 최종 소비자들을 쫙 감아가지고 오히려 유통업체한테 판콜을 달라게 하게끔 하는 거. 그게 바로 풀 전략입니다. 최종 소비자를 감아버리는 거. 푸시 전략은 생산자가 유통업체한테 하는 거예요. 인적 판매를 많이 하죠. 영업이나 인적 판매. 그러니까 의약품 생산자 같은 경우가 약사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약사랑 술 먹고 약사랑 친하게 지내면서 김 약사 우리 약 좀 써줘. 야, 아스피린 말고 아스퍼린, 우리가 만드는 건 아스퍼린이라는 제네릭 브랜드. 그러니까 제네릭 브랜드가 뭐냐면 아스피린이 처음 예를 들어 약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뭐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몇 년이 지나면 이 권리가 풀려요. 그럼 뭐 아스퍼린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름으로 복사약, 복제약을 만들 수 있어. 성분이나 효능은 거의 똑같아요. 99.9% 똑같은데. 근데 사람들 이미지에서는 뭐가 좋아요? 우리 고객들 이미지에서는 아스피린이 더 입에 쫙쫙 붙고 오래 전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네릭 브랜드 퍼린을 만들었다고 해봐.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푸시 방식을 써가지고 약사한테 이제 야 아스피린 달라는 사람한테 우리 아스퍼린 좀 팔아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약국 가서는 어떻게 해요? 야 여러분들이 소비자야. 아스피린 주세요 하면 약사가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아스피린 말고 성능은 똑같은데 이게 500원 더 싸요. 아스퍼린 드릴게요. 똑같습니다. 성능은. 먹는 것도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약사를 믿기 때문에 그냥 아스퍼린 사죠. 아스피린 말고 아스퍼린이라는 걸 사죠. 이게 뭐예요? 이게 푸시 전략이라고요. 약사를 푸시해가지고 유통업자를 푸시해가지고 유통업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이거 말고 이거 사. 이거 괜찮아. 라고 하는 거. 이게 푸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십시오.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없어. 자, 풀 방식은 최종 소비자에게, 푸시 방식은 유통업체한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것만 보고도 요거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3, 4, 5번은 곁다리로 들어간 내용들이고요. 자, 38번 들어갑니다. 자, 셀프 서비스를 활용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고객의 구매 과정 통제력 확보, 구매 장소, 시간 절약, 편의성 증진, 유연성 증가, 구매 과정을 약간 절차화해가지고 통제력을 확보하고. 1번, 상품 포장의 간소화 개선. 자, 상품 포장을 좀 간소하게 하겠다는 건데 셀프 서비스로 하면 우리가 셀프 서비스를 안 하는 것보다 포장이 기본적으로 꼼꼼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셀프 서비스 셀프 계산 셀프로 들고 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포장이 망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잘 만들어야 돼. 1번이 틀렸어요. 자, 39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한 지침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선 직원들이 서비스 실패나 고객 불평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삼겹살집인데 삼겹살 굽다가 손님한테 삼겹살 기름이 탁 튀겼어요. 그럼 종업원인 내가 좀 권한도 있으면 뭘 해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서비스로 볶음밥이랑 음료수 2병 그리고 치즈 추가 해드릴게요. 이러면 어때요? 현장에서 불만이 바로 해결되죠. 여러분 기름 여기 손바닥에 튀겼는데 치즈 추가에다가 볶음밥에다가 음료수 2개 주면 화 풀릴 거야 안 풀릴 거야? 풀리다마다 클레임이 걸릴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이게 임파워먼트죠? 임파워먼트가 없어. 이게 없어. 권한의 힘이 없어. 그렇다 한다면 삼겹살 기름 튀겼어. 근데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이야. 음료수 갖다 줬다가는 사장님 불벼락 떨어지고 치즈 추가? 상상도 할 수 없어. 그럼 뭐밖에 못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못하죠. 그럼 고객들은 권한이고 나발이고 그냥 일단 뜨겁다 이거야. 이거 어떡할 거냐? 나 이거 지금 빨개졌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떠올리시면 기본적으로 그 정보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어야 현장에서 쉽게 어떤 그런 클레임, 그런 서비스 회복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답 뭐예요? 권한위임, 임파워먼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해결책을 즉시 해결하는 것이 서비스 회복을 위해서 가장 좋기 때문이죠. 정답은 1번. 자, 40번. 판매원이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스몰 토크. 스몰 토크 안 나오다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론 공부하듯이 한번 볼게요. 스몰 토크는 본 주제가 아닌데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툭툭툭 던지는 날씨 관련한 얘기, 이런 것들. 자, 스몰 토크는 논란이 되는 사회적 이슈나 정치, 종교, 돈. 사회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뭐예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돈 얘기.
정치 얘기는요, 한 번 꺼내는 순간 나머지 절반 사람들이랑 멀어지는 것이고요. 종교 얘기도 한 번 꺼내는 순간 그 종교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 모두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돈 얘기를 꺼내는 순간 또 거의 절반을 또 적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피하고 진짜 작은 주제들, 날씨, 드라마, 스포츠와 같은 가벼운 주제로 하는 거. 자, 질문은 예나 아니오로 끝나지 않는 선택형 질문이 아니라, 이걸 풀면 선택형 질문이 아니라 스몰 토크는 개방형 질문. 예, 아니오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요새 어떠세요? 날씨도 좋은데 어디 놀러 갈 데 없으세요? 그러면 어디로 놀러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디로 놀러 가세요라고 하는데 예,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날씨 좋은데 요새 놀러 갈 데가 없어요. 뭐 혹은 집에서 넷플릭스나 봐요. 또는 날씨 좋은데 뭐 갑천 가서 전 요새 뛰어요. 이러면서 이제 내용이 계속 되는 것이죠. 자, 3번. 자, 스몰 토크는 3번이 정답이죠. 본격적인 대화 전에 하는 것으로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판매원은 스몰 토크건 뭐건 전문 용어를 남발하면 안 됩니다. 판매원이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전문 용어 남발하는 거, 허물없이 친근하게 대하는 거, 친구처럼 대하는 거, 일상어 쓰는 거, 이런 것들 다 안 돼요. 자, 4번, 5번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5번은 스몰 토크의 핵심 3가지 요소, 관찰, 질문, 표현. 자, 41번. 자, 41번은 24년도 1회, 2회, 3회 다 출제가 됐는데 정답 뭐예요? 4번이죠. 자, 고객의 소리는 정성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의 의견이라고. 이거를 통계적 방식으로, 정량적 방식으로 수치화하거나 계량화하거나 어떤 경영 기법상의 숫자로 쓰거나 하면 안 돼요. 통계 방식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 1회, 2회, 3회 올해 내내 출제가 됐습니다. 서비스의 불량률을 개선하고 품질 혁신 경영을 수행하는 바탕이 된다. 틀렸죠? 4번이 틀렸고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42번. 고객 응대를 위한 판매원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고객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매장에서 고객 접객 시 고객 공간을 침범하지 말고 접객을 위한 적정 간격 유지해야 되겠죠. 자, 2번. 자세한 설명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그러니까 장황한 설명은 안 되지만, 참 애매한 말인데, 장황한 건 뭐 주제도 없고 얘가 뭘 말하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장황한 설명 안 돼요. 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자세한 설명은 구매사 결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도움을 준다.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4번, 5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43번. 매장에서 조명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고객 관심을 그 조명, 라이팅이 딱 짜여져, 하이라이팅이 되어 있는 그 부분으로 쫙 시선이 가게끔 시선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고객 내 기분 전환 목적으로 조명이라는 게 원래 불빛이라는 게 사람의 기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죠. 어떤 이미지적인 측면으로 쓰일 수 있고요. 조도 조절로 매출을 증대시킬 수도 있고요. 사실 5번도 약간 애매하지만 매출을 간접적으로 증대할 수도 있겠지만 5번도 약간 애매해요. 하지만 조명을 쐈다고 해서 이동 속도가 갑자기 달린다던가 미친 사람 마냥 물론 조명을 꺼버리면 완전히 암전 상태가 되면 이동 속도가 멈추겠죠. 하지만 지금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동 속도를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을 조절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조명이 빨간색이라고 해서 빨리 달리고 조명이 파란색이라고 해서 갑자기 기어다니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은 말도 안 된다. 자, 44번.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추천 정도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척도로 측정하여 고객 충성도를 계산하는 지표. 이건 이제 외워두십시오.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이 내용은 1번입니다. 1번. 순 추천 지수예요. 순 추천 지수.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고객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 물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천한다는 건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괜히 추천했다가 욕먹으면 어떡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제품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 10이라고 한다면 정말 야 이거 꼭 써봐. 진짜 좋아. 이거 립밤 한 번 바르잖아? 너 소고기 먹은 것처럼 계속 반들거려. 라고 추천을 하면 그게 NPS가 높은 거죠. 자, 2번은 고객 만족지수예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고객 만족지수. 2번부터 5번까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아두시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고객 노력 지수예요. 고객 에포트가 노력이니까 노력 지수예요. 이건 뭐냐면 이 노력이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갈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 건데, 야, 너 거기 쇼핑몰 들어가서 그거 상품 탐색하고 결제하는 과정이 있어서 쉬웠어, 어려웠어? 물어봤을 때 쉬워야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야, 상품 탐색하는데 2시간 걸렸어 해야 좋은 거예요? 쉬워야 좋은 거죠. 그래서 고객이 들이는 노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게 CES 지수입니다. 고객 노력 지수. 노력이 덜 들어가야 좋은 거고. 자, 유통과 관련 없어요. 3번과 5번은 유통과 관련이 없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자,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는 핵심 성과 지표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취직하시거나 기업 들어가시면은, 자, 우리 팀의 KPI는 뭐다 이렇게 연초에 항상 적어내게끔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시는 수험생이시니까 여러분들의 KPI는 이런 숫자와 한다면 이런 거죠. 하루에 지금까지는 1시간 공부했는데 이제 2시간 공부하겠다. 매일매일 2시간이 공부하겠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해요. 매일매일 2시간을 공부했냐 안 했냐 이걸로 이제 성과를 판단하는 거죠. 핵심 성과 지표. 기업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유통에서 많이 쓰이진 않고요. 자, ROI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듣고 잊어버리세요.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만큼 돌아오는가. 그러니까 ROI가 높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100만큼 했는데 50만큼 돌아오는 것보다 100만큼 했는데 100 돌아오는 게 어때요? 100 투자했는데 200 돌아왔어. 그럼 100 투자했는데 50 돌아오는 것보다 100 투자했는데 200 돌아오는 게 ROI가 훨씬 높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적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ROI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다 좋은 거다라는 결론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45번 소비자 판촉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무료 샘플은 소비자들이 시험 삼아 사용해 볼 수 있을 만큼 양을 따로 포장하여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무료 샘플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샘플이라 부르기도 하고, 샘플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샘플 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1번 맞고요. 정답은 3번이죠. 자, 2번 보시면 쿠폰은 제품을 구입할 때 구매자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할인권을 의미하죠. 자, 리베이트도 돈을 일정 부분, 뭐 쿠폰도 일정 부분 깎아주는 거잖아요. 리베이트 어찌 보면 깎아주는 건데, 중요한 건 얘는 가격 할인이 구매 시점에 이용되지 않고 구매 이후에 발생해요. 구매 이후에. 구매했다는 영수증 같은 거를 생산자나 제조업자한테 보내면은 제조업자가 일정 부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폰과 그 기능은 똑같지만 가격을 조금 낮춰주는 시점이, 쿠폰은 구입할 때 낮춰주는 거고요. 쿠폰이 깔끔하죠? 리베이트는 구매 이후에 나중에 돌려주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리베이트보다는 쿠폰이 조금 더 편한 거죠. 편한 거죠. 리베이트는 귀찮으니까 기업들도 많이 채택을 안 해요. 리베이트가 틀렸습니다. 4번. 자, 가격 할인이 구매 시점이 아니라 구매 이후에 발생한다. 이렇게 적혀야 돼요. 4번. 프리미엄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것에 대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 것과 동일한 제품이나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40만 원어치 화장품 사면은 그거에 화장품 백을 준다거나, 이렇게 머플러를 준다거나. 자, 시연회는 고객들 앞에서 실제로 자사 제품을 보여주거나 자사 제품의 사용법과 차별적인 특성을 시연해 보이면서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 기능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게 시연회, 또는 이 시연회가 열리는 곳들이 전시회, 박람회, 견본들 보여주는 게 견본시. 다양한 표현으로 쓰일 수 있죠. 물론 다 목표는 다르지만 시연회 자리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보시고요. 자, 마무리 잘 하시고 시험 이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